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보겠습니다. 자, 또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작년에는 문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학자 3명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버저스 이론은 여러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우리가 이 튀넨이죠. 이 1800 우리가 26년에서 고립국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튀넨은 고립국 이론에서 이 중심진 시장에서 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되는 농작물을 6가지로 보고 지대 모형을 우리가 형성합니다. 자, 작년 시험에는 6가지 형태의 재배물 이런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6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오죠. 지대가 동심원상으로 지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응용했습니다. 응용은 했는데 이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데 이 농촌 토지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죠? 이것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10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최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는 제일 많이 나오죠. 최초의 이론. 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순서는 꼭 기억해야겠죠. 중심 업무지구는 도시의 핵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인데 이 두 번째가 시험에 벌써 3번 출제했습니다. 꼭 기억, 점이지대라는 용어로 나와요. 전이지역, 천이지역 다 같은 말인데 점이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 퇴폐, 슬럼지구를 나타나고 공장에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이 나오고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위성도시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동심원상으로 이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버제스입니다. 그래서 동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이 접근성,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우리가 범죄의 발생 빈도, 질병도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점이지대가 두 번째다는 것. 그래서 이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무슨 입장에서 보냐 하면요. 도시 생태학,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는데 도시 생태학 용어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심 업무지구에서 밀려나서 여기 들어오는 걸 뭐죠? 침입. 그래서 도심에서 거주지가 외곽으로 분화되는데 들어오는 걸 침입이고 그 지역의 원주민과 뭐 할까요? 경쟁을 하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에 따라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한 학자가 바로 버제스입니다. 자, 그럼 버제스는 이 동심원을 변형을 하죠. 자, 미국의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다가 우리는 미국의 142개의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 나와요. 선형 이론은 교통의 축을 따라서 발전하는 축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있고 무슨 모양을 띠고 있어요? 부채꼴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동질적인 토지형이 이 도심에서 시작이 돼서 뭐를 따라서 움직인다? 교통망.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선형.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이 지문이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에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요. 1925년 최초, 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몇 년도? 1945년. 그래서 요 핵심이 두 개는 하나거든요. 두 이론은 하나인데 우리가 1945년에 맥킨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고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두 학자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 핵심 이론이죠. 자, 도시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 도심의 기능이 우리가 전문화가 되면서 분화가 돼요. 분화가 되면서 도심이 하나가 아닌 뭐다? 여러 개가 생기죠.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인데 시험 지문에는 다핵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인이 출제를 많이 하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됨으로써 다핵이 형성이 되고 또 하나가 뭐죠?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고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은 모여야 돼.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해야 돼.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죠? 모이는 걸 집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또 서로 다른 업종, 이종, 이질적인 활동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입지적으로 어떻게 양립하기 어렵다. 비양립성. 자, 시험엔 특히 요 두 번째, 요 두 개가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문제 46번 문제 보시면은 틀린 겁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 도시 생태학적 관점 포인트 맞는 지문이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 맞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는데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4번 정답.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게 아니잖아요. 최초가 동심원 이론인데 틀린 지문이죠. 자, 그리고 점유지대는 뭐 사이에 있다?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주택지역 사이에 점유지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5번 선형 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 자, 교통망 그리고 뭐가 나왔다? 부채꼴 모양. 자, 47번 틀린 건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에서 연구된 것으로 도시 성장 내지는 확대 과정을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5개의 토지 용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인데 중심 업무지구 다음에 두 번째 동심원이 점유지대. 네 번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와야 돼. 점유지대가. 그래서 순서입니다. 최초니까 꼭 순서 기억해 두시고 점유지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정답. 자, 선형 이론은 도시의 주거 공간 구조는 교통의 축, 교통망이죠. 따라 부채꼴 모양의 선형 구조, 교통망, 교통축, 교통 노선이 나오면 다 호이트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급 주택 지역은 가장 양호한 지역을 선점하게 되고 중상층, 중급 주택은 고급 주택 지역에 가까운 선형을 점유하는 경향이 있죠.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으로서 도시의 토지용 상태는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토지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 맞습니다. 자, 48번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요거죠. 허드. 자, 이 허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은 도시가 성장이 장애물이 적은
뭐 산이나 강과 같은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모양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 뭘로?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 부정형의 형태를 띠면서 도시가 발전을 해요. 자, 이 이론은 뭐와? 호이트 이론과 어떻게 돼요? 일맥상통하다. 자, 그리고 거기 1번은요, 집적화 경제. 그 1번 지문은 최소 마찰 비용이 아니라 이 집적 경제의 효과입니다. 집적 경제의 효과. 자, 경제 부문의 집적, 한 장소에 모이는 집적화에 따르는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누적적인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까지 파급된다고 보는 집적 경제의 효과입니다. 1번 정답.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밑줄, 여러분 시험에 그게 포인트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 개념입니다. 올해 출제 1순위죠. 또 입찰지대 곡선. 용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이 집적하려는, 유사한 활동은 한 장소에 모여져 집적 지향성을 추구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친입, 경쟁, 천위 과정을 수반하는 생태학적인 논리에 기반하고 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의 주거 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교통 노선을 따라서 확대된다고 보죠. 교통 노선이 포인트, 맞는 지문입니다. 자,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자, 이 고전학파에서는 토지는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은 뭐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소모가 되지 않고, 인간의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우리가 기계와 같은 자본은 사용함에 따라 또 뭐가 된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토지, 자본을 고전학파는 우리가 구별을 한다. 자,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물에서 뭐죠? 자본과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요. 지불하면 뭐만 남죠? 요거 지불하니까 토지만 남죠.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바로 지대인데, 이 지대로서 여기서 요걸 뺀 것을 우리 잉여, 나머지거든요. 이 잉여를 지대로 보는 거예요. 이 잉여가 지대인데, 이 잉여는요, 토지는 인간의 자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습니다.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다. 토지로부터는 지대는. 그래서 뭘로 간주한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라고 주장하는 게 고전학파입니다. 자,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죠. 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뭐죠? 차의 지대사를 주장하죠. 그래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의 차이. 자, 작년에 요 지문을 출제를 했는데, 이 비옥도의 차이라고 출제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무슨 차이? 질적인 차이. 이걸로 출제했어요, 작년. 토지의 질적인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수확량,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생산성인데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가 결론적으로는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비옥도의 이 차이에 따른 지대의 차이온다. 이걸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왜 어려웠냐 하면요. 비옥도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로 출제해서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말을 좀 바꾸었더니. 작년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우등지. 우등생, 열등생 있을 때 우등지. 그 우등지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요. 자, 그런데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는 뭐죠? 열등지예요.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앞에 최를 붙여. 가장 최, 가장 열등지다. 이걸 전문용어로 한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열등지 중에 열등지니까 이때는 경작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생산성이 가장 낮다. 열등지 중에 열등지니까. 그럼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해요.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인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우등지의 생산성과 최열등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뭘로 지불한다? 요걸 생산성이 가장 낮은 걸 요걸 기준해서 차액만큼 뭐를 준다? 지대로 준다. 작년 그거 출제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뭘로? 생산성인데 생산비로 출제했지. 근데 그게 니카도인데 누구 이론으로? 마르크스 이론으로 출제했겠지. 말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중요한 것은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 줄 아세요? 니카도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니카도는 지대로 봐요. 예? 그럼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생산물 가격이 비싸면 이 차이만큼 뭐를 지대로 주는 건데, 문제는 니카도는 여기서 뭐에서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지대는 어떻게 돼? 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하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거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고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튀네 또 작년에 출제했었죠. 자, 튀네는 이 니카도는 뭐를 경시했느냐? 자, 니카도는 요거거든요. 자, 니카도는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대는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니카도는. 왜 지대가 비옥도는 동일한데 지대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느냐? 설명 못하는 것은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튀네는 뭐를 한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세운 거죠.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위치 지대선이라고 해요. 위치 지대선. 위치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은 또 요거.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재배되는 작물을 6개로 보거든요. 거리가 멀어질 때 이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에요. 자, 그럼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그림에서처럼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럼 그림에서 시험에 우선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먼저 하락한다. 이걸 우선 많이 출제하고 또 중심지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것도 많이 출제하고 이 점이 지대가 제로다. 제로. 지대가 0인 상태는 거리인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해. 이걸 넘어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하지 않고 요 사이에서만 이용한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송비가 전락되는데 그 수송비의 전락분을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누구다? 튀넨이다. 그러니까 수송비를 강조한다. 수송비가 뜨면은 튀넨이다. 그럼 니카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니카도는 지대는 뭘로 봤어요? 니카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지대로 봤는데 튀넨은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죠. 수송비. 농업용 토지에서 시장까지 농산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송비까지 하나 더 들어가요. 튀넨은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 수송비에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죠.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락되는데 전락되는 수송비가 작으니까 지대도 낮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하면은 또 한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 전략이 많으니까 지대는 높죠. 그러면 A, B 두 농업용 토지에 우리는 한계지로부터 거리의 이 차이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가 된다. 그래서 튀넨은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차이가 뭘로 된다? 지대의 차이로 보는 이론이 바로 누구 이론? 튀넨의 이론.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튀넨의 이론을 우리는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일반화시킨 이론이 헤그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자, 공간의 마찰을 극복을 하기 위한 건데, 자,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우리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는데 반대로 교통비는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지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라고 보는 저희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다. 그래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은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비로 번역을 바꾼 거예요. 수송비를. 자, 요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자, 신고전학파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대표적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자, 마샬에서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가, 마샬은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더 확대했어요. 확대해서 준지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더 확대했다. 그래서 토지 이외에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나 기구 등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준지대라. 단기에 성립합니다. 장기로 가면 생산 설비가 확장 축소되기 때문에 고정이 안 돼요. 변합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뭐에만 성립한다?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 자, 알론소는 튀넨의 이론이죠. 알론소는 우리는 입찰 지대설을 주장을 하는데 튀넨의 이론을 우리는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시켜서 확장시킨 이론입니다. 자, 도시 내 산업이 많죠.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있어요. 이때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입찰 경쟁을 하면 여기까지는 A 산업의 배분, 여기서는 B 산업의 토지는 배분, 여기서는 C 산업의 배분되는데 이 빨간 선이 입찰 지대 곡선. 자,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하는 이 산업의 지대 곡선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 곡선이다. 입찰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하향을 하는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수로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난다.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합니다. 자, 원래 좀 중요하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리카도는 위치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 지대설을 주장하였다. 위치가 아닙니다.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뭐다? 비옥도. 1번이 확실히 답이다. 그건 넘어가세요.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했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는데 토지 이용자에게는 뭐죠?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최고가 포인트죠. 맞는지는 튀넨은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이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인해서 나타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다. 이걸 설명하는 위치 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자, 헤이그는 지대와 수송비, 교통비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마찰비용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 양의 제한, 희소성에서 그렇죠. 또 수학 체감의 법칙 이 세 가지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것도 1번도 한 3번 출제했네요. 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튀넨이죠.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지대는 뭐해? 하락한다. 맞고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수송비는 증가한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할당 배분 최고가 포인트. 시험 문제. 최소가 아닙니다. 최고.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보며 차액 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 여러분,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설명 못하죠.
이걸 설명한 학자가 누구? 한계에서 지대가 발생 설명한 학자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독점지대설이 아니라 절대지대설. 5번 정답. 토지의 공급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를 독점지대라고 합니다. 자, 51번 틀린 거. 고전학파는 농산물 시장에서의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여 고찰합니다. 맞는지 뭐.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뭐다? 생산 요소의 일종이에요. 자본, 노동 전부 생산 요소의 일종으로 봤고 지대의 상승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지대는 요소 비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신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뭐다? 요소 비용이다. 토지, 자본을 구별 안 해요. 자, 신고전학파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고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뭐다? 자본, 노동 전부 뭐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지대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입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파악한다?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해. 그러면 이 지대가 상승하면 요소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뭐도 생산물 가격도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으나 위치는 중시하지 않았다. 맞는 지문이고 튀네는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위치를 중시하여 뭐죠? 키워드 나오네.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5번 정답.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반대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바뀌었네요. 5번 정답. 자, 52번. 자,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 자, 얘기거든요. 수요, 공급에서, 자,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있어요. 자, 생산 요소가 이만큼 공급하면 나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요 밑에가 뭐죠? 현재 생산 요소를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 금액을 뭐라고 해요? 전용 수입. 그러면 이 최소한의 금액에서 균형 가격, 요걸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균형 가격 받기 때문에 요 빨간 부분이 경제 지대인 불로소득. 이만큼 공급하면 어느 만큼? 이만큼 불로소득.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부분이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얻는 불로소득이 뭐다? 경제지대라고 해요. 이 경제지대를 파레토라는 학자, 이탈리아 학자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자, 기억은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은 요겁니다. 균형 가격과 거래 곱하기 요 파란 부분이죠. 요게 실제로 얻고 있는 요 수입이에요. 요 수입에서 이 전용 수입 흰 부분 요걸 초과하는 이 빨간 부분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하고 생산 요소 공급자 요 최소한의 금액을 넘어선 잉여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슨 개념? 경제지대의 개념. 니은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의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 요소인 기계, 기구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말하죠. 무슨 개념? 준지대. 이건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5번 정답입니다. 자,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죠. 매년 출제되는 게 뭐죠? 정부의 또 시장 개입의 근거, 이유, 매년 출제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근거 중이냐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요 관련된 거.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요거 이해 많죠?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 또 주거복지 증진, 경제 안정화, 경제 성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 예? 투기 억제, 예? 뭐 상당히 많아요. 자, 그 하여튼 개입을 하는 근거가 있는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하나인 독점이나 소수의 대기업,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든지.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존재하는 거죠?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지, 또 공공재가 존재한다든지,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양적인 정보의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 효과, 방지, 외부 효과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이 방지, 또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정보, 공급이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걸 비탄력성 등으로 인한 이 수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을 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에, 자, 밑줄은 경합성, 배제성 밑줄, 5번이 틀렸네요. 공공재는 경합성, 경합성, 배제성이 아니에요. 공공재가 되려면 특성이 있어. 공공재가 가진 특성. 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우리 TV, 방송 시청, 이것은 우리가 뭐다? 공동 소비하거든요. 그러면 TV, 방송 시청. 자, 여러분들이 TV를 시청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죠. 똑같은 이익을 얻어요.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소비? 공동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비가 있어요. 비배제성. 국방, 치안인데 본인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시킬 수 있느냐? 없죠. 똑같이 배제시킬 수 없다. 비배제성. 자, 그래서 이러한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공공재를 소비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뭘로? 공짜로. 무인 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공짜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뭐 대가 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공공재인 경우. 5번 정답입니다. 자, 54번. 시장 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 맞죠? 또 소비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맞고, 정보의 비대칭성, 아까 요거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의 뭐다? 원인. 3번 정답.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이나 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거든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돼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36페이지 공공재는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은 여러분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돼요? 특정한 어떤 가격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네? 지불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밖으로 공공재 수요 선호를 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죠? 과소 생산 공급된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한 3번 출제를 과소가 나왔어요. 자, 거기에 6번 보세요. 공공재와 공유. 여러분 공공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건데 또 뭐가 있어? 공원. 그리고 공유자원. 여러분 바닷속 물고기 있죠? 공유자원. 이런 것은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지문에 많이 내죠. 자,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외부 효과를 보시면은 우선 개념이 또 많이 내죠. 여러분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의 가격 기구인데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장 내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뭐를 편익을 줬어요. 이익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익을 줬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정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마이너스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죠. 자, 그러면 이러한 외부 효과는 크게 2가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과정에서? 소비 과정에서. 또 하나는 생산 과정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소비일 때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죠. 사회적 편익과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 또는 이익이라고 하죠. 요걸 비교를 해요. 요걸 비교하는데 어디가 크다? 여기는 교육 서비스는 사회적 편익, 술, 담배 소비 요거가 커요. 자, 여기에 있고 그리고 생산에서는 비용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갖고 비교하는 게 뭐다? 우리는 생산 과정. 어디가 크다? 여기는 여기에 크고.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죠. 예? V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시키죠. 왜? 감소시킨다고 출제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적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은 그 화학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우선 요 내용을 좀 알고 이쪽은 항상 뭐죠? 과소야. 위에 정의 외부 효과는 뭐죠? 과소. 과소 소비 과정일 때는 과소 소비. 생산 과정일 때는 과소 생산. 그리고 여기서는 뭐죠?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 때는 과하다. 여기는 과하다. 과하다. 소비, 과하다. 생산이죠. 그러면 여기 과소 소비하니 있고 과소 생산하니까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양만큼 소비나 생산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를 지급? 보조금을 지급을 해. 또 여기서는 또 뭐를 지급한다? 소비가 더 많고 생산이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양만큼 소비,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세금,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공회세 이런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지역 이기주의 형상으로서 please, in my, 프로냐르, 나의 앞마당에서는 공공 편의시설에 들어오는 건 오케이.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이럴 때는 뭐죠?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 나의 뒷마당에서는 뭐가 들어온다? 위험, 혐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지역 이기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55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도, 손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가 아니라 핀피 형상. 2번 정답.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쾌적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감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는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경우에, 여러분 외부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 재화는 부의 외부 효과예요.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뭐 과다 생산, 과다 생산, 세금 부과 같은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과다 생산, 더 많이 생산한다. 과잉 공급이죠. 맞는지 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 지역 간의 토지 이용에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제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 용도 혼재, 예를 들면 주거용, 공업용, 혼재됐으면 공업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56번 틀린 겁니다.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세, 이익이나 손해, 영향을 줘요.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뒤에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형상, 요 뒤에가 틀렸어요. 여러분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형상이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익을 줬는데 대가 받지 못했어요. 손해 줬는데 대가 지불하지 못했어요. 지급된 보상 그것도 없고 인지 이런 말도 나와서는 안 돼요. 틀린 점은 쉼표 뒤에가 틀린 점, 개념에서 틀렸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을 초래할 수 있고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우리 공장일 때는 배출권 거래 제도, 우리나라 실시하고 있거든.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이 있고 정의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은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작년에도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쪽에서 지문이 떴는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는 자주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시장 실패에 관련된 요 내용들이 지문 속에 많이 구성돼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매년 출제되는, 올해도 출제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부동산 정책 수단이거든요. 작년에도요. 개입 방법도 냈고요. 정책 수단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이런 거 냅니다. 올해도 출제 또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